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이 순천대에 지원될 전망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한 치안센터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도심 외곽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광양읍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승림 관사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역사 투어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수능 당일이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고는 했지만 올해 전남은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낮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 평가 결과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 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전국 10개 대학 가운데 순천대학교가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인근 도시의 주요 산업 생태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3대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지산학협력 거점 대학을 비전으로 삼아 교육 혁신 모델과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앞으로 5년 동안 교육부 국비 예산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산학협력 사업으로 직접 투자 500억 원, 공동 참여 사업 850억 원 등을 추가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수능일인 16일 전남 지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한파가 찾아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기상청은 16일 전남의 아침 최저 기온이 2도에서 9도 사이로 하루 전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높아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흐리다가 낮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농어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찰 치안센터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이 인사 개편을 검토하면서 전국의 치안센터 일부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 몽탄에 있는 치안센터입니다. 순찰과 초동 조치는 물론 주민 3천여 명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센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도심 외곽 지역에 있는 치안센터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몽탄 치안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승달 파출소까지는 약 10km. 주민들은 버스로만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없다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한다면 마음적으로나 특히 생활하는 데 큰 위압감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그만 소재지만은 아무래도 탈수가 없어지면은 범죄나 특히 청소년 그런 범죄 같은 게 아무래도 더 발생할 거라고 보고 특히 이런 농촌 지역이니까 농산물 절도나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전국에서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치안센터는 전체 952곳 가운데 576곳, 전남은 56곳입니다. 치안센터가 폐지되면 지역 경찰관들은 경찰서나 파출소에 배치돼 순찰 업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경찰에서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다시 논의되고 있어가지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농촌 주민들이 소외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치안센터의 폐지가 경찰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와 치안 수요의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농어촌 지역 등 아날로그적 치안 방법 및 민원 정치가 필요한 곳은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안센터까지 존폐 기로에 서면서 치안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어촌 지역.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양읍 한가운데 조선총독부 산하의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연습림 관사는 일제강점기 백운산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산림자원을 조사하던 기관의 숙소였는데요. 일본의 근대 건축 기술을 간직하고 있는 이 관사가 100여 년 만에 전면 개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자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목조주택. 이곳은 지난 1919년 건립된 조선총독부 산하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림 관사입니다. 일본 근대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2005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로 활용돼 오다 최근까지 보수공사를 마친 연습림 관사. 광양시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관사 전면 개방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사의 상시 개방과 무상 사용도 승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여러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서 우리 시가 무상 사용, 그다음에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사용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조주택 2동과 일본식 정원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관사.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무의 껍질 표면까지 그대로 살려낸 일본 특유의 근대 목조 건축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관사를 지역 문화예술인의 작품 전시 공간이나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서 광양읍권의 유당공원이나 역사문화관, 광양 향교를 연계한 문화유산 역사 투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광양읍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만큼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창작 지원이나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상시 개방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곳 관사를 우리 곁에 있는 정말 도심 속에 있는 문화유산의 한 장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무려 104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이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매일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지역 소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관악구 난곡 지역이 대표적인데요. 서울시는 난곡의 생활 SOC를 늘려 활기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HCN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에는 총 13,000세대가 삽니다. 그중 아파트 거주민은 821세대입니다. 대다수가 오래된 단독주택과 4개층 이하 연립주택에 사는 겁니다. 편리한 시설과 안전 등 아파트를 바라는 요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난곡 지역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계셨더라고요. 여기에. 너무 지하철이 일단 없으니까 되게 시골스러워요. 실제로 인구 유출이 뚜렷합니다. 관악구 주민이 2018년 50만 명에서 현재 48만 명으로 3.8% 줄었는데 난곡동 주민은 2만 9천 명에서 2만 5천여 명으로 12%나 줄었습니다. 난곡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시가 발표한 난곡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대형마트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5%를 기부받아 문화와 여가시설 등 생활 SOC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좀 하향해서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상가라든지 입주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들어와서 그 정주를 하면서 적상권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좀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제한이 없었던 최대 개발 규모를 1,500제곱미터로 한정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건물 수도 3분의 1로 낮춰 개발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전철 남곡선 역세권 예상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필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돼서 이 서로 협의가 안 될 경우 개발이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동 개발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문가는 서울 안에서 교통 등 격차로 인한 지역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 SOC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 발표에는 남곡선 개통 문제가 맞물려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꺼번에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남곡선 개통을 전제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을 확 바꿔주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난곡 소멸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영불로 끝나지 않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시는 385회 정례회에서 13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해보고 허술하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19일까지는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에 조만간 볼링장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진도군은 13일 진도군 체육회와 볼링장 위탁 협약을 맺고 다음 달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공식 개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도 볼링장은 모두 10레인으로 공설운동장 1원에 조성됐고 국비 11억 원, 군비 24억 원 등 모두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남의 바우처 택시 이용이 올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6만 7,700여 명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했고 지난해 15만 9,200여 명에 비해 20만 8,500여 명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한 명당 한 달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과 한국의 고려청자 연구자료 집성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문화재청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등의 관계자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해 고려청자의 보편적 가치와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진군이 고려청자 요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수립한 장기 실행계획 가운데 하나로 강진군은 앞으로 연구자료 수집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에 선정되도록 이끌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집단 급식소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가운데 13일부터 예비 여객선이 투입됐습니다. 예비 여객선 거문도 사랑호는 여수에서 거문 항로 운항 시간 변경을 두고 현 선사와 주민들 간 협의 과정에서 선사 측이 이달 13일과 15일 결항에 대비해 확보한 여객선입니다. 최근 고흥 동호덕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가 합쳐진 국내 최대 규모의 횡구식 석실 고분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호덕 고분에서는 은제 관모 장식과 대도, 화살통 등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과 함께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등 300여 점 이상의 유물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22일 발굴 현장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